자, 윤 대통령 추가 감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네, 이런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통령의 인식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대통령실도 계엄은 국정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야권의 위헌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좀 야권 패널들께서 좀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그런 비상계엄까지 꺼냈어야 하는 건가? 장해찬 최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 좀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놀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범여권의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대통령의 담화 말씀이 대국민 호소문이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었겠다라는 의견도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일련의 과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연유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예산안이나 탄핵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예산 감액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수천억 규모, 대규모 다 감액이 되었어요. 보통은 뭐 한 30%를 깎고 50%를 깎는데 이번 민주당 예산 탄핵, 저는 예산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전액 감액 분야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가 저는 탈원전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탈피해서 체코와 24조 원 수주 계약을 하는 등의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죠. 그 원전 생태계가 1,000억 원 이상 감액됐고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SMR 소형 원자력 모듈 연구 예산도 전부 다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감액이 됐고요. 반면 문재인 정부 때 힘을 썼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지역 화폐도 7천억 이상 증액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만 앉아 있어라. 이 정부의 예산과 국정 기조는 이재명 대표가 좌우한다. 문재인 정부 연장선이다. 이런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는 예산이고 동시에 22건의 탄핵 추진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단 한 건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 거의 월 평균 1명꼴로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료들을 탄핵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어코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있으면서 행정기능 마비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정도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여권의 정치인인 저 또한 이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들여다보면서 좀 알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뭐 제가 결코 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느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가 좀 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렸어야 했다라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검찰과 경찰 등의 특활비 역시나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된 건 국가의 기본적인 치안 유지 기능이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마약 수사 기능까지 마비되는 수사와 치안 기능 마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최후의 수단 충격요법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후의 수단 충격요법 이런 표현들 여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좀 옹호하는 발언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가 맞는가? 좀 홍익표 의원 말씀 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로 싸우죠. 근데 거기에 총칼을 들면 그게 불법이고 민주주의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갖고 서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밝히는 게 더 민주주의에서의 법에 기초한 정당한 경쟁이지 그게 어렵다고 충격요법으로 계엄령을 발동해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와 야당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몇몇 분에서 얘기하는데 예산 관련된 것도요.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국회에서 증액된 게 없습니다. 증액을 민주당이 요청했지만 결국은 최종안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거냐? 매년 그래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4조 3천억을 정부 원안에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여야가 협의해서 채운 건데 그 채우는 과정을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마치 이 4조 3천억, 677조 중에 4조 원 정도가 삭감된 안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비 다 있고 마약수사비가 다 따로 있습니다. 특활비가 있으면 저도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없다고 수사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고 다만 그러한 관련돼서 여야가 앞으로도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원안이 아니면 나머지 일부 한 30% 정도라도 삭감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할 거면 그런 협상안이라도 던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아까 자꾸 탄핵 얘기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DJP가 와야 되면서 DJP 연합이 와야 되면서 여소야대가 됐거든요. 그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그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근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해임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이 그때 아무런 책임이 없었어요. 뭐냐면 스트라이커 부대 미군 부대 와서 훈련하는데 대학생 몇 명이 거기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책임을 물어서 행자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김두관 그 장관의 사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그 수많은 해임 요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수용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해임 건의안을 한 번도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회는 그거 갖고 안 된다면 우리의 비상한 권한인 탄핵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정치 실종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어떤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물론 야당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만 야당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잘못됐다는 기류가 팽배합니다. 장채고 의원도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이 계엄을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하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